그러면 작품 소개를 한번 쭉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그동안 나온 네. 책들을.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뭔가 약간은 카테고리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작가님 작품 하면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그러니까 스노우캣이 혼자서 노는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웹툰이거든요. 그거랑 스노우캣의 지우개. 혼자 노는 것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깊은 사색 뭐 아니면 자 고찰 같은 게 눈에 띄는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성격상 잘 묶이는 두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로는 스노우캣 다이어리 1, 2라고 해가지고 2001년 동안 연재됐던 다이어리 카툰을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일기 같은 형식. 네, 일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여행도 좋아하셔서 파리의 스노우캣, 뉴욕의 스노우캣 이렇게 두 편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체류하면서 느끼시고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뉴욕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찾았던 그런 거리의 풍경들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또 책을 내셨고요. 이국적인 분위기가 잘 담겨 있어서 타지 혹은 외국의 생활 거기서 짧게 머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요. 현지 생활하듯이 현지인들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뭐 작은 가게들에 대한 그런 재밌는 이국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캣와 고양이가 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이제 직접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인 나옹이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써내려간 책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옹동스라고 하는 둘째 은동이를 이제 들인 뒤에 얘기들이 연재를 하셨는데, 이건 셋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또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 요정이다 라고 하는 본격 운전툰이죠. 이 운전툰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센스쟁이야. 그래서 이 스노우캣이 직접 장롱면허를 꺼내서 이제 새 차를 사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한 재미있는 책까지 꽤 많은 책들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컨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 특징적이라서 구분 잘 돼 있고 재밌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파리의 스노우캣이나 뉴욕의 스노우캣은 나온 게 2004년, 2007년인데 그렇죠. 요즘에 와서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 좀 하잖아요. 진짜 선구자다 생각해보니. 여러모로 선구자인 거죠. 정말 독특하신. 그러면 스노우캣 다이어리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왜냐면 이게 정말 웹툰 1세대의 어떤 상징적인 작품인데, 작가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얘기를 개인 홈페이지에서 연재하던 방식이었고, 때마침 디지털 인프라가 인터넷 보급이 그때 활발히 되면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어떤 인기 있는 사이트였던 거죠. 내용도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인공도 없지, 플롯도 없지, 극적 구조도 없지, 그냥 작가 개인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 스노우캣 다이어리를 통해서 요즘에 인기 있는 일상툰? 그렇죠. 그런 컨셉인 요즘 거죠. 요즘 장르로는 일상툰에 딱 그 해당한 거죠. 신기해. 정말 선구자야. 여러모로.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귀차니즘과 혼자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귀차니즘이라는 말은 귀찮다라는 말에다가 뭐 영어 전미사인 이즘을 붙여가지고 당시 젊은이들의 행태를 요약하는 신조어로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 귀찮아서 어지르지도 않고 치우기 귀찮아서 밥도 굶고 이것이 귀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차니즘을 당연히 반기지 않죠. 그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근데 스노우캣은 이 귀차니즘을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도 귀찮은 거죠. 너무 웃겼어 여기서. 설명도 안 해주는. 그렇죠. 다음에. 그래서 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백수들이 그냥 하는 어떤 뭐 변명이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능한 여유 같은 게 생기는 거고, 이걸로 스노우캣 자신만의 어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신미안으로 보여주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혼자 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넛과 낮잠을 좋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카페 감식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진짜 카페 놀이 혹은 혼자 놀기를 유행시킨 장본인이신 거죠. 정말 저도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이런 웹툰에서 쓰여져 있는 혼자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배운 것 같아요. 보고서. 그쵸. 알게 모르게 계속 읽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깨달아간 게 거죠. 멋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되게 독립적인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학습을 하게 된 어떤 교과서적인 웹툰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들어보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감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다 외로움 섬 같은 인간관계인데 뭐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것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이어리를 지금 읽으면 솔직히 좀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많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 시니컬할까요? 그런 시니컬한 것도 다른가?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작가 본인의 삶이 이제 젊은 딱 그 20년 전에 작가 본인의 삶은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뭐 미래에 대해서 같고 그렇죠. 이 시행착오를 꾸준히 겪는 데서 오는 우울감이나 자책감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거를 계속 토로하는 것들이 하긴 일기 같은 거니까 일기니까 순수하게 자기 고백적으로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겪는 근데 그거를 잘 혼자 놀기로 극복을 했어요. 맞아요. 카메라 들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음식 먹고 카페도 혼자 가고 뭐 이런 것도 혼자 잘 하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본인의 취향을 자기 일기니까 여실없이 드러냈는데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미드나 혹은 기타리스트도 참 좋아했어요. 뭐 이병우 씨나 팬 메스니 혹은 재즈 쪽으로 키스 자렛 혹은 뭐 음악 좋아하니까 레코드 가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서 반가웠던 게 제 지금 취향이거든요. 잘 겹쳐지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보고서 내 취향이 그렇게 따라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도 뭐 들어보고 관심 생기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또 알게 모르게 괜찮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따라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니까 아마 제 취향을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나랑 취향이 너무 겹쳐 신기해라고 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내가 따라서 따라 좋아한 거구나. 그런 취향이 많이 등장해서 재밌었고 확실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일기이긴 한데 가끔 이제 좀 뭔가 명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맞아요. 것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도 확 와닿는 그 에피소드나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3월에 나는 3월을 정말 싫어했다. 계약, 새 출발, 입학, 새로운 시작 이런 단어들은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라는 장면인데 저는 이 책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제일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 보면 되게 낯 안 가리고 사교적이라고 보지만 저 1학년 때 핵인싸인데 우리 1학년 때 생각을 해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왼쪽 오른쪽에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그 린다님과 또 다른 정말 핵인싸 친구들이 양옆에 끼고서 그 친구들 덕분에 이 네트워킹이 가능했던 거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긴 그렇네요. 1학년 1학기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 시작하면 친구들 이름 외우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학기가 되어야 이제 말이 트는 거예요. 낯가리는 그러니까 친구였구나. 엄청 많이 가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 따라서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깜지 씨는 핵인싸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쭈구리라고 자꾸 내 자신의 정체성을 무슨 소리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 발 두루두루 넓고 학기 초부터 되게 친구들 많이 사귀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기숙사 친구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무리를 지어야지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면 뭐 수업 끝나고 같이 뭐 기숙사 돌아가거나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애들이랑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먹으러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3월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는 완전 극반대. 정말 설레는 새로운 약간 설레는 달이에요.
저한테는 그랬죠. 근데 사실 이제는 뭐 직장인이고 전혀 상관없긴 하죠. 전혀 상관없는 달이 돼서 뭐 그 느낌이 좀 흐릿해졌지만 뭐 새학기 때나 만약에 진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나 1년마다 뭔가 바뀌니까 네, 되게 기대하고 설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노우캣을 안 봤을 수도 있어. 그 당시 그런가? 그 당시 감성에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가 보다. 웹툰도 잘 안 보고 막 그런가 보다. 아닌데? 좀 변했어요. 사실 전 까미 씨가 아는 나는 오히려 되게 쭈구리.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저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때가 진짜 핵인싸.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 활발했어요. 진짜 완전 외향, 극외향이었고 그러다가 1년의 그 재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캄다운 됐죠, 사람이. 엄청 캄다운 돼서 만난 게 지금 모습입니다, 사실. 많이 변했어요. 저도 저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신학기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어하고.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그래서 다이어리를 보면서 공감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